안녕하세요. 신한성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식입니다. 오늘은 금융기획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사항으로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해서, 고액 현금 인출이 되면은 일정하게 고액 현금 인출이 되면은 금융분석원이나 국세청 등 8개 협력기관에 보고가 됩니다. 자료가 제공될 수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죠.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 100% 투명한 것만 있겠습니까?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 끊고 영수증 발행합니까? 우리 뉴스에 간혹 보잖아요. 지금도 시끄럽죠. 정치인들 돈 오가는 거 현금 뒷거래, 그거 보세요. 다 현금 거래입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가 이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라든가 물류 부지, 큰 부지를 작업해서 토지 작업비, 용역비를 받으면은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로 다 신고하고, 중간에 약간 임시적으로 약간씩 소개한 사람들, 이런 분들 다 현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신도시 아파트 신규 입주하면은 아파트 경쟁이 치열한 데는 프리미엄이 붙죠. 입주권, 분양권 몇 억씩 가죠. 상가주택 부지, 이주자 택지 이런 거는 프리미엄 몇 억씩 합니다. 그거 전부 다 100% 신고합니까? 적정선에서 신고하고 나머지 현금 거래로 하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를 하나 하더라도 동네 이장님이 소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한 거죠. 감사하니까 사례비로 현금을 드리죠. 그걸 누가 세금을 떼고 영수증 끊습니까? 그래서 현금 거래는 필수적인데, 적정선에서 잘 피해 나가는 방법,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금 거래에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2001년도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금융분석원 보고 대상이 있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금융분석원 보고 대상은 법적 근거가 2006년도 법에 의해서 특정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2천만 원, 불과 2년 전 2019년도 7월 달부터 1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하는 경우도 금융분석원에서 금융분석으로 자동 보고가 됩니다. 보고 시스템은 은행에서 금융분석으로는 자동 보고가 됩니다. 전산 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자동 보고가 됩니다. 자동 보고가 되는데, 금융분석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융분석원에서 자기네들이 이상하다, 수상한 기미가 있다 이러면은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반대로 국세청에서도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상하다 그러면은 금융분석원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대상은 동일금융기관이고요. 동일금융기관, 국민은행 금융기관, 동일 날짜, 같은 날짜, 입금, 출금 합한 거, 요 세 가지가 주 요건이고요. 이때 금융기관에 가려면 1금융권, 2금융권뿐만 아니라 전자금융, 카카오뱅크, 토스, 그 다음에 대부업, 5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대부업도 금융기관에 포함이 돼서 보고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1천만 이상 거래를 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를 볼까요? 은행 창구에서 입금 1천만 이상 입금 출금을 하는 경우나, ATM, CD기에서 1천만 원을 출금하는 경우나, 600만 원씩 밖에 출금이 안 되지만 두 번 하는 경우나, 수표를 1천만 원 들고 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나, 현금 1천만 원 들어가서 1천만 원을 갖고 와서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나, 달러 1만 불을 인출하는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수표를 갖고 와서 입금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1천만 원을 찾는데 수표로 찾는 거,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계좌로 이체하는 거, 그 다음에 5만 원권을 갖고 와서 만 원 단위로 교환한다든가 지폐 단위 교환, 그 다음에 여행경비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권에 찍히죠. 여행경비 1만 불 이하, 유학생은 10만 불 이하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달러로 인출하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달러로 인출하는 것은 자동보고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분석은 보고 대상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 출동은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500만 이상을 출금하면은 금융기관에서 관할 파출소에 요청을 하니까 경찰 2명이 오셨습니다. 신분증 달라고 신분하고 자금 용도 확인하고, 자금 용도야 뭐 부동산 거래 떳떳하게 제가 세무신고를 다 하니까 명함 다 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핸드폰을 보자 그럽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혹시 보이스핑 그 앱이 깔려가지고 그 앱대로 따라서 보이스피싱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좋은 현상인데 500만 원 이상이면은 어떻게 보면 쪽팔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건전한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사례별 보고 대상을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 오늘이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8일인데 우리은행에서 창구에 가서 800만 원 현금을 인출하고, 또 같은 은행 창구에 가서 수표 200만 원을 들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꿨어. 그 총합 현금이 1000만 원이죠. 보고 대상이죠. 그 다음에 같은 또 우리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하고, 또 우리은행 시드기 가서 400만 원을 들고 송금을 했어. 현금 400만 원 들고 시드기로 송금을 했어. 누구한테로. 이런 경우도 보고 대상입니다. 자, 보고 대상이 아닌 것.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나누어서 각각 800만 원을 뭐 현금을 인출하든 수표를 들고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든 현금을 들고 가서 송금을 하든 총 2,400만 원을 현금을 들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각 은행이 틀리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9,000달러,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출금하든 뭐 송금을 하든 금융기관이 다르면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날짜하고 각 금융기관이 하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를 달리하거나 은행을 달리해서 현금을 출금을 하면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은 그 금융기관, 금융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있습니다. 2001년도 설립된 금융분석원에서 1000만 이상 현금을 출금했더니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 해서 국세청에 통보했으면 통보했던 사실을 홍길동이한테 알려줍니다. 금융분석원에서 무작정 국세청 등 8기 협력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 오늘도 1000만 원, 어제도 1000만 원, 그저께 1000만 원 이렇게 갔다 하면은 의심스럽겠죠. 그런 경우에 국세청의 통보 대상입니다. 자, 500만 이상 현금을 찾았을 때 금융기관 지점에서 이런 질문, 문답지를 써달라 그럽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혹시 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던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하지 않던가요? 또 인출할 돈을 어디에 보관하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서 부득이 돈을 인출할 때는 금융기관을 달리하시고 날짜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가면은 무조건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도 그 은행별로 그 일자별로 시제금이라 그러죠. 시제보유금이 다릅니다. 그것도 뭐 예수금에다가 뭐 대출금 빼고 곱하기 나누기 해서 오늘 농협 A지점의 현금 보유액은 총 1억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꼭 필요할 때는 농협에 가서 900, 국민은행 가서 900 이렇게 찾을 때도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뭐 꼭 그 나쁜 것은 아니고 혹시 이런 것들이 이 범죄나 이런 어떤 그 이상한 데 쓰일까봐 그러는데 정당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지나시면은 거래하시는데 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음 기획 시리즈로는 그 최근에 부동산 관련 우리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이 있긴 한데 아직은
경기가 어렵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